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P입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관점인데요. 오늘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우선은 비슷한, 지금 제가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제가 이 코너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3일 내리 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스피 2300포인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하는 100 단위의 이제 숫자들이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2290포인트 정도 지수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2290포인트에서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반등이 2300포인트 위쪽으로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지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시장의 하락폭을 조금 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간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미 증시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었고요. 제가 어저께 중요한 일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재정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세수가 많이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요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대략 30% 정도 채권을 이제 축소하기로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채권이 적게 발행된다는 것이 채권 금리를 낮추는 데 효과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이죠. BOJ에서 이제 일드 커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기준금리의 상한선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매도하고 일본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상승폭 자체는 둔화가 되긴 했지만, 깔끔하게 이제 상승폭이 잡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까지는 그 여파가 많이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할 때 아직까지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2300포인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쭉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다뤄볼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테슬라가 급락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파가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 2차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 가지 축 중에서 한 가지 축이 지금 조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저희가 알고 있긴 했지만요. 실적이 정리가 돼서 이제 공시가 됐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적자 폭 자체는 잠정 영업이익 발표했을 때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손실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손실이 좀 적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아침에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시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음전하거나 지금 보합권이네요. 보합권 정도로 돌아서는 모습 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퍼런스콜 핵심 요약은 이겁니다.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HBM에 관련된 수요가 얼마나 많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올 4분기 내년까지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며, 올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얼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권이 나올 것이다. 메모리 수요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축 중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에서는 돌아서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실적 위주로 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실적이 뭐 고실적은 아니었죠. 고실적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선방했다라는 것도 그 주가의 하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그 화장품 이제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1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11월 1일부터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안에 브랜드가 뭐 줌, 오히, 빌리프, 더 페이스샵 등등해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한 4에서 5%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를, 그 화장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좀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뭐 뷰티 스킨이라든지 마녀 공장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뷰티 스킨부터 차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지금 바닥권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를 조정을 받다가 얼마 전, 그리고 최근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올라오는 셈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 구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가격대가 오늘 상승했던 상단 부분이 61선이 이제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격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막혀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31,000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구간입니다. 결국 이 종목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24,000원 그리고 31,000원 정도의 저항선 있다는 부분 생각하면서 매매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비슷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고요. 마녀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녀공장 지금 현재 가격 보시면은 61선 돌파했다가 다시 61선까지 내려와 있죠. 역시 이 구간에서 매물이 많다라는 이야기고요. 위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4만 원 정도에도 매물이 많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위로 어느 정도 상승폭은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관련해서 HBM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HBM 쪽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더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이제 HBM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스마트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됐거든요. 저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 낸드 이렇게 조금 그 사업의 방향이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 안에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다양한 가전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보자라고 하면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도체에 집중해서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성격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화장품 시장과 관련해서 광군제에 대한 효과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과처럼 이렇게 중국에 대한 특수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 단기 이벤트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이벤트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단기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거 아모레지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위쪽에 상단이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의 폭이 조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긴 관점보다는 짧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되면서부터 중국과 관련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겠죠?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 6년 전이죠. 사드 사태 터지기 전까지, 사드 이제 보복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화장품 주들의 노출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노출도가 북미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중국이 중요하던 지역에서 상수에서 변수로 이제 바뀐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중국이 변수에서 상수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장품지에는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개선될 여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화장품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FOMC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현재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1일이니까 저희는 하루 정도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11월에 이제 있을 FOMC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으로 동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핵심은 연준에서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대신에 긴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원하는 거는 고금리 장기화를 이제 인상 없이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기금리를 낮추는 발언들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파적인 동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이제 그런 계획들로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금리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금리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동결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제 시점에서 저희가 알 수 있었죠. 아무래도 금리가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약간 조정받았던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은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FOMC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이 아직까지도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영국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인공지능 안전 정상회의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 되게 좀 어렵게 들리잖아요. 결국 이제 영국에서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이슈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라든지 오픈 AI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나델라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AI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AI 기술이 이제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봐도 보안 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AI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뭔가 계속 내용이 나올 경우에 분위기가 환기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내용이 좀 뜸했다는 점 생각해 보면은 세계 최초로 이야기가 되는 AI 안전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한 번 더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제한항공의 매각을 위해서 매각 절차를 좀 밟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화물 부분을 매각해야 된다는 거였고 어제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론이 쉽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수일 내에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개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두 번, 세 번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상승한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변동성을 좀 더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어제 상승, 오늘 상승하는데 오늘 상승이 막힌 부분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아나 IDT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 관련된 이슈, 아시아나 항공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우선 오늘 상승폭이 제한된 이유는 앞에 있는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 도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매물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한 2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돌파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사회 날짜가 잡히고 개최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흐름에 관련된 걸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최근 시장이 좋지는 않잖아요. 뭐 좋지 않은 시장에서 뭐 가뭄의 단비 같은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슈가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최대한 좀 맞춤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뭐 인공지능 쪽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수 PB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